안녕하세요. 쿠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소매수들의 실적 약화가 보이면서 나스닥이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FTX의 파산으로 다른 회사들의 입출금 정지도 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 때문에 다른 회사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현재 16.4K 부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투더골드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현재 2,270만 원 선을 좀 횡보를 하고 있고, 뭐 좀 하락이죠.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적인 이제 하락이 크게 나왔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좀 다져주는 구간일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 하락 플래그 패턴으로 한 번 더 내려가기 직전에 이 행동인지 그걸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FTX 거래소의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연쇄적으로 여러 지금 이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좀 거시적인 상황, 또 우리 코인들도 좀 보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가드님, 우리 저번 주에는 FTX 사건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끝나지 않았지만 또 한 번 이슈가 좀 터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사일이 폴란드 쪽으로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네. 이 부분 우리가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우크라이나는 말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폴란드에도 한 1년 정도 바르샤바에 네. 거주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폴란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네.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제 2명이 사망을 했어요. 미사일이 이제 날라왔다. 이게 미사일이 잔해인지 뭔지도 지금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나스닥이 잘 올라갔던 나스닥들이 이렇게 좀 이제 증시들도 끌어내리고 이런 맞아요. 상황이 좀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연말에 대한 랠리가 나온다. 증시로서는 지금 뭐 CPI도 잘 나오고 뭐 그렇게 PPI도 잘 나오고. 그렇죠. 네, 이제 네. 여러 지수들이 맞아요. 잘 나왔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려던 이런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는 좀 형태의 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폴란드 타격 미사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소행이 아닐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선을 긋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좀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 증시를 보면은 이제 기나긴 하락을 딱 내려오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스닥이 이제 뭐 상승을 하던 와중에 지금 끌어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승분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증시 면에서는 좀 잘 지키고 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선 선생님. 지금 반등하게 된 이유는 하락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그렇죠. 좀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기술적 반등도 이제 정확히 이제 맞고요. 기술 반등 플러스 이제 이 CPI에 대한 네. 미국 금리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지금 상승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이 폴란드에 대한 미사일로 돌아가 보면은 네. 이렇게 나토 회원국이에요. 나토. 우리 나토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혹시? 나토 제가 뭐 정확히 알진 않지만 그냥 북대서양 네, 조약인가요? 그렇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미국 이렇게 여러 네. 뭐 단체들이 이제 네. 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런 확장에 대한 이제 그 세력들을 막고 있는 뭐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좀 더 커질 우려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좀 나토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예,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네. 이런 나토의 조약에 따르면 이 가맹국들은 유럽이나 이 북미에서 다른 가맹국에 대한 무장 공격을 가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간주한다, 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날라왔던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안 좋게 이제 확전이 돼가는 모습, 네. 또 나토의 참전은 또 네. 이제 미국의 참전이 또 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 사람들이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뭐 자작극이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아직까지는 발표를 한 걸 좀 보게 되면은 네.
어찌 됐든 전쟁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폴란드 자체도 지금 현재 그 민족성들 제가 잘 아는데 네. 절대로 남들에게 이제 슬로박 인구 이제 인종의 이제 네네. 특성이죠. 아, 진짜 이제 강하고 네. 이제 힘센 스트롱맨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 이 민족성 자체에서도 이미 우리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도 다 접어버렸습니다 현재. 그런 것도 다 접어버리고 전쟁이 확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요격하려다 실패한 네. 그 파편들이 날아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폴란드 폭발 이후에 집단의 이제 안보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공격을 진행해야 된다. 이제부터 너네 그 나토도 우리를 도와서 여러 네. 무기를 보내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작극인가 아닌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젤렌스키도 이제 유럽이 어렵잖아요. 이제 유럽이 네. 겨울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겨울을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런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그러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유럽 연합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싸우고 뭐 그런 일이 네, 일어날 수가 맞아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금 현재 뭐 미사일을 보냈다고 확정이 되어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보냈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의 소행이 밝혀지게 되면 좀 나토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주셨고요. 지금 사실 겨울로 가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좀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또 중국의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지금 시진핑과 바이든의 좀 상태는 어떤가요, 가드님?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이 좀 네.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 둘이 만나는 그림이 좀 서로 엄청나게 지금 이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그림이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미팅은 그래도 잘 끝났습니다. 네. 근데 뭐 합의점을 많이 찾지는 못했어요. 합의점을 많이 찾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뭐 현재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뭐 실수이든 뭐 러시아의 뭐 공격이었던 네. 바이든의 입장은 어떻게 한다? 빨리빨리 이런 전쟁에 대한 확전에 대한 걸 막고 이 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나올 수도 있어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자산 시장이 여러분들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된다. 그럼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FTX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제네시스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이 제네시스 문제 생기면 또 이제 그리스케일에 또 이제 맞죠. 생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거래소에 대한 문제들 자체가 아직까지 해결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뭐 호재 큰 거, 뭐 약재 큰 거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됨으로써 앞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옴과 동시에 또 우리 시장이 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먼저 시장이 무너지고 전쟁 이슈를 통해서 이제 정전이 나온다는 식으로 하면서 시장을 올려줄 가능성이 지금 보기에는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 높은 이제 시나리오가 되지 않나 네. 좀 싶고요. 이 시진핑의 이제 3연임과 이제 바이든의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이제 선전을 했죠. 그래서 네. 혹시 그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시나요? 지금 상원 의원은 어쨌든 민주당이 우세를 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거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바이든 이제 측에서도 지금 선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글로벌적인 이제 이 이슈들이 좀 끝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끝나면서 시장도 좀 안정을 지금 현재 찾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증시와는 다르게 이런 안정을 찾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코인 시장은 흘러내리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이렇게 뭐 하락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패턴상은 여러분들 좀 이제 안 좋지만 이런 지금 중앙적인 이제 이 거래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이런 모든 정치적 이런 기반들이 좀 안정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은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진핑 자체도 휴전을 원하고 있어요. 예, 휴전을 원하고 전쟁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좀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합들 뭐 중국과 러시아 뭐 북한 이런 연합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지쳐간다 이런 전쟁이 너무나도 길어짐으로써 속전속결을 끝내려고 했던 게 이렇게 길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예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12월 이제 FOMC죠.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좀 제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아,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자산 시장에 좀 훈풍이 불 수 있겠다. 또 여기다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휴전들, 네. 저는 이런 휴전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와줌으로써 시장이 한번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시적인 신점으로 봤을 때는 있지만 우리들 이 암호화폐에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아직까지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합의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종전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점, 만약에 종전이 된다면 당연히 자산시장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2월에 우리가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이때 좀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우크라이나 쪽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상황 좀 짚어주시죠. 그 뭐 전쟁이 터지고 네. 나서도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지만 이 중앙은행으로부터 할 수 없던 일을 우리 비트코인이 해냈습니다. 우리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코인들과 완벽히 이제 일치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이제 뭐 일치되지 않는 것들,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네. 이거 블록체인 이퀄 뭐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작은 움직임들이 점점 커져가게 된다면 앞으로 좀 더 이 코인 시장이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중국 쪽으로 돌아가서 이 신냉전 국면에 좀 다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 암호화폐 시장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반대적인 정책을 이제 실행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렇게 이 둘이 만남으로써 물론 이런 둘의 만남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이제 현재 상승할 여력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남으로써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좀 얘기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네. 또 이런 시진핑 뜻을 모은다. 이런 금융적인 것에 뜻을 같이 모으게 된다면 여러분들 시장이 좀 암호화폐 시장의 개방의 시기가 지금 중국이 계속 억제를 하고 있지만 네. 몰래 채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일어나면서 좀 더 좋은 움직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자, 우리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이렇게 지금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이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옹호론자죠. 그렇죠. 네. 예, 옹호론자고 비트코인이 이제 $10,000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만한 기회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네.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막 흥분되고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이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이 전문 매체들이 그동안에 이 기요사키의 이 분석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대부분의 이 사람의 말이 맞았다. 오, 예,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돼갖고 이 사람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플랜 B도 있었죠. 네. 뭐 계속적으로 막 비트코인 뭐 10만 불을 찍을 거다 했던 게 지금 현재 완전히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좀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워렌 버핏이라든지 찰리 네. 먼거 또 우리 이 일론 머스크를 보게 된다면 이 왼쪽에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버크셔의 이제 수장들이죠. 네. 그래서 기존 금융권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자체는 이런 인식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무슨 막 아동 유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할 네, 만큼 네. 그만큼 세게 얘기를 하셨지만 일론 머스크를 보게 되면 떠오르는 신은 강자란 말이에요. 이 둘에 비하면. 그렇죠? 네, 맞아요. 이미 강자이지만. 그래서 이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좀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근데 그 가는 길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유명인들이 어떻게 이 코인 시장을 보고 있는가 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청평자오와 이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보게 된다면 청평자오가 어떻게 보면 이 FTX 거래소를 무너뜨린 거나 다름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둘의 이제 행동을 보게 된다면 트위터를 굉장히 띄워줍니다. 맞아요. 트위터를 띄워주면서 막 이제 바이낸스의 수장인 청평자오도 계속 트위터에서 뭐 연설하고 뭐 네. 4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강연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이 트위터에서 나중에 사용될 이런 것들 코인들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좀 많이 유명한데요. 현재 지금 이렇게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게 $10,000나 $12,000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굉장한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좀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이렇게 분위 또 계속해서 우리가 뭐 예측 같은 걸 했을 때 기요사키는 맞춰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10,000에 솔직히 안 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같이 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여러 투자자들의 좀 시각이 있겠지만 현재 일론 머스크와 또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인 창펑 자오는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계속해서 축적시키고 좀 커지게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이렇게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 현재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는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하락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손실도 좀 많이 커 보인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 지금 현재 상태 좀 어떤가요, 가드님?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네. 좀 힘있게 말했거든요. 이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지지를 하고 우리 법정화폐를 쓰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적인 가격 하락 때문에 이 시민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반적인 시위를 하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열풍하고 이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가는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순히 가격이 하락이 나왔다 해서 네. 이 엘살바도르의 뭐 디폴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항상 이런 움직임들은 반감기마다 있었어요. 반감기마다 내려올 때마다 힘들다 이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국가도 있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들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이 못 버틸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FTX 거래소의 좀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최근 FTX 이제 이런 파산 보호 또 신청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 맞아요. 보시면 이렇게 뭐 구글이나 테슬라 이렇게 이런 주식들 자체를 토큰화해서 이제 거래를 했던 만큼 이 FTX 거래소를 잘 이용해왔던 사람들은 정말 이게 이만한 꿀이 없었습니다. 뭐 네.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이런 주식 자체를 토큰화해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참 좋게 이용하셨던 분들, 진짜 잘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 물론 뺐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네. 현재 묶여있는 그런 자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정말로 이용 가치도 높았고 물론 자기 FTT 토큰을 가지고 이렇게 담보를 늘려가지고 대출을 늘려서 어렵게 만든 거는 그들의 잘못이지만 제가 한번 잘 보니까 이런 것들 참 우리가 뭐 아직까지 이제 세금에 대한 네.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세금에 대한 것들을 잘 피해갈 수 있었던 좀 좋았던 이제 네. 방식을 사람들이 좀 놓치게 돼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이제 코리안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면서 가상화폐에 뜨거운 관심들을 이제 가졌던 사람들 또 우리 유시민 장관도 이제 말씀했던 게 가상화폐 자체가 이제 뭐 사기였다. 이런 뭐 왜 진짜 돈을 넣어서 가짜 돈을 사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들이 있고 나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분은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나오면서 네. 얘기를 하니까 이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시장 자체의 파이를 좀 믿으시라 이렇게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전쟁처럼 이제 큰 위기에 여러분들 자신의 자산을 위기 없이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우리들 콜드 월렛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전쟁이 터지고 그렇게 되면 그 계좌 자체가 동결이 돼요, 여러분들. 네. 해외로 나가서 우리 돈을 꺼내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한국이 북한이 막 포를 쏴대는데 지금 뭐 증권사나 이런 은행들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 1만 명 정도가 이 FTX 거래소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홈페이지를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경고 문구들이 나와 있어요. 출금이 정지가 되었다. 출금이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예금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고 아직까지 이제 코인 거래소들은 이렇게 보시면 법적인 보호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위험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참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제도권 안으로 좀 잘 들어오게 돼서 네.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엄청난 규제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피곤할 만큼 입증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좀 조율을 잘 해서 하기를 네. 좀 바라고 이 불행히도 지금 현재 개인의 돈들이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것조차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많이 쌓여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나올 수 있듯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어느 거래소가 안전할 건지 어느 거래소나 어느 뭐 지갑에 내 자산들, 내 코인들을 넣어놔야 될지 그런 것들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엘살바도르가 현재 뭐 많은 손실은 보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크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분들도 지금 힘드신 분들 있을 텐데 우리 엘살바도르 보시면서 좀 같이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또 FTX 상황 같이 살펴보자면 지금 아직 법적인 보호 조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돈을 다시 좀 현금화해서 회수하시기는 많이 힘들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솔직히 FTX 거래소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이렇게 큰 거래소가 규제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돈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한국 거래소들이 조금 더 안전하다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2018년에 사실 박상기의 난이라고 하나요? 박상기 빔이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때 법무부 장관님께서 규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래소를 좀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으로 물론 코인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규제가 좀 쌓이면서 업비트나 빗썸 이런 측에서는 좀 투명하게 현금을 흐름을 좀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우리가 FTX 사건이 있음에도 우리 한국 거래소들은 조금 안전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확실히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뭐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 거래소가 참 이제 안전하게 좀 이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지급 준비율도 뭐 108% 네. 이상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뱅크런들이 이제 뭐 일어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비트에서 네. 왜 업비트가 갖고 있는 뭐 들고 있는 코인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맞아요. 여기서 뭐 선물을 하나 이런 뭐 투자 대출 일으켜서 하는 게 디파이 플랫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안심하셨으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FTT 토큰에 대한 이제 상장 폐지도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러한 FTX 거래소 빨 이제 나오는 이제 이런 악재들을 차단을 하겠다 이런 좀 이제 태도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지금 이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지금 현재 이 FTX 거래소에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있는 요 소프트뱅크 또 이제 헤지펀드 또 캐피털 이런 것들 봤을 때 네. 엄청난 금액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여러분들 일단은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네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이 코인을 설명할 때 있어서 네.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건데 이 이더리움과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안 좋게 FTX 거래소 관련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기관들조차 여러분들 현재 이 거래소에 많은 물량들을 이제 묶여 있고 지금 우리 한국 기업만 보더라도 이게 삼성네스트라는 기업 지금 네. 4억 2천만 달러 거의 뭐 5천억 원에 그죠. 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봤을 때도 가장 큰 이제 거의 뭐 큰 규모죠. 예, 네. 가장 큰 규모로 이렇게 묶여 있는 만큼 우리 한국인들 또 한국 기업들도 지금 현재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빨리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을 좀 옮기시든지 아니면 옮기지 못하는 그 이제 FTX 거래소 옮길 수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좀 일단은 좀 대기를 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리 네.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면 이제 우리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이제 월드컵 다음 주 목요일 네. 우리 첫 경기 있습니다. 어디죠? 어디? 우리나라 첫 경기 우리나라 아닌가요? 첫 경기가 네. 우루과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아, 정말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우루과이랑 이제 경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면 이제 월드컵에 우리 뭐 BTS 멤버가 이제 네, 가서 맞아요. 뭐 공연도 전국 하고 멤버가 예, 가서 공연도 한다고 하는 네. 만큼 진짜 이제 정말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이런 관심들, 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단기간에 제가 보기에 이 월드컵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는 지금 좋은 부분들, 금리 인상에 네. 대한 이런 어떻게 되지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놓칠 수가 있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이렇게 뭐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헤지펀드의 대가죠 거물인데 이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12월 있잖아요. 12월에 이 금리를 인상을 0.5를 하게 된다든가 그 네. 아래로 하게 가능성이 좀 낮겠죠. 그러니까 0.5 정도만 해주더라도 여러분들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긴축이나 이런 경제나 주택 시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슬슬 이런 그 금리가 한 4.5 정도 이제 되는 이런 금리에서 네네.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업들이고 우리 개인들이고 뭐 중소기업 다 조금씩 이제 부담을 느껴간다는 네. 걸 이제 이 정부들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업들을 막 괴롭히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런 좀 조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좀 잘 봐야겠지만 조절을 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레버리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왔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거래소 자체가 이제 파괴가 됐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항상 숨겨 있다는 걸 이제 항상 경계하시고 잘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자본과 이제 부채가 같이 이제 더해진 게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전화를 받으시면서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레버리지나 이런 부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FTX 거래소 상황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은 손실이 있었다는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특히나 FTX 기관 투자자 중에 우리나라 삼성넥스트도 한 5천억 원 달러의 손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크리스토퍼 윌러 미국의 연준 이사가 현재 다음 FOMC 회의에서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이사는 항상 표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또 그 경제 행사에 참석을 해서 만약에 경제 지표가 잘 따라와 준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을 펼쳐주면서 우리 12월 이후에는 좀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또 FTX의 파산 사태로 여러 회사들까지 좀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 상황 좀 살펴봐야겠지만 거시경제도 살피면서 우리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코인가드님 또 강의 들으시면서 수익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1부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